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목숨을 걸고 숨기려고 했던 추악한 진실이 전 세계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간도 영토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모두가 포기하라며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을 때조차도 끝까지 조용하게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국이 유엔 국제재판소에 제출한 의문의 증거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렇다면 중국의 100년간의 날조와 증거 조작을 한순간에 허송세월로 만든 한국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긴급 총회장에서 발표된 한 문장은 모든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엔은 간도 역사 사료 주권 우선권을 대한민국에 인정한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즉시 항의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국 대표단 또한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처럼 보였습니다. CNN 속보가 올렸습니다. 영토가 아닌 기록 주권, 한국 우선국 지정. BBC도 같은 문구를 실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충격을 드러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원본을 보유하고 누가 역사를 기억하는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까지는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만이 남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든 랭퍼드, 유엔 산하 국제기록사료 검증 담당 분석관입니다. 동료 기자 제나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치 역사라는 존재가 우리 대화를 엿들을까 조심하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이든, 만약 간도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면 왜 지금에서야 돌아온 건가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논의되는 건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이 답변이 가진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간도가 갑작스럽게 한국 영토로 선언된 이유는 결코 감정적 동정이나 외교적 변덕이 아니었어요. 그 결정은 오래된 증거들이 마침내 맞물린 순간이었고 은밀한 뒷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간도는 단 한 번도 공식 조약에서 한국이 동의한 상태로 양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러일간 문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었고 서명권도 없었으며 협상 테이블에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경계선은 국경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주석에 불과하죠. 그러자 제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옛 지도, 일본과 청 사이의 조약 기록들은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요, 원주국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예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분석했던 문서 화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됐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빼앗긴 뒤에 영토를 빼앗긴 셈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909년 간도 협약. 서명한 건 일본과 청, 단 두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초청도,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두 나라가 한국 땅을 거래 소품처럼 다룬 건가요? 철도 이권을 대가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간도를 문서 위에서 중국에게 인정했고 대신 철도와 만주 이권을 얻어갔습니다. 제나는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는 조약이 아닙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건 그냥 두 당사자가 주인 없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은 거래 장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주권자가 서명하지 않은 국경은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서류 위에 적힌 낙서에 불과합니다. 서명된 그래피티죠. 또한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유엔이 사용한 용어는 명확했죠. 정복이 아니라 기록 주권이 원천 소유를 규정한다. 선언 직후 외교단에 암호화된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세관 기록, 간도 우편 노선이 명확히 국내 행정구역으로 표기된 문서였습니다. 그 누구도 환호하지 않은 이유는 그 종이 한 장이 너무 오래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울 만큼 평범한 세금 기록 하나가 결국 한국에는 기적으로 작용했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이 자료를 흘린 거죠? 제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간도를 차지하면 한국 다음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미국 전직 안보 참모들은 제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간도, 사료 우선권을 조용히 밀어붙였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의 리더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었죠. 절대로 한국에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 한국이 간도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많은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엔에 이러한 비밀 자료를 뿌렸던 겁니다. 만약 한국의 역사적 국경, 간도가 추가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돈 들이지 않고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고 중국은 더 이상 간도 문제를 단독 서술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외교관 한 명은 이렇게 속삭였죠. 트럼프의 관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조용한 한국은 강한 한국, 강한 한국은 균형추, 균형추는 전쟁보다 싸다는 거였죠. 즉, 간도를 확보한 한국은 중국을 막을 수 있게 되고 미국은 그만큼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간도가 한국 영토로 복귀되면 한국은 국제항로, 도로, 수자원 통로에서 합법적 권한을 얻고 미국은 확전 없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주게 됩니다. 중국은 스스로 봉인했던 서사 구조를 수정해야 하고 그것은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제나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침묵한 거군요. 트럼프가 뒷배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니라 지렛대를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록의 무게로 판을 뒤집는 방식을 선호했죠. 각국 해설이 쏟아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기록에 세 단어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기억 한쪽과 함께 돌아온다. 조약으로 잃지 않은 영토는 시간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때가 다가오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중국은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엔의 발표를 그저 동네 아저씨 혼잣말 취급하며 거의 폭발하듯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적 절제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저 과장된 분노와 동그랗게 벌어진 눈으로 가득한 쇼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량은 지나치게 넓은 미소를 얼굴에 고정한 채 연단에 섰습니다. 마치 발표 직전 누군가가 억지로 입꼬리를 위로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충성스러운 조공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간도는 존경의 표시로 중국에 상납된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합법적으로 간도를 중국에 넘긴 거죠.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카메라마저 잠시 흔들렸습니다. 계속 촬영해야 할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삼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BBC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조공국이라고요? 지금 세기가 몇 세기인데?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중국의 주 장군이 펜을 탁 던지며 외쳤습니다. 한국의 복종은 예법이었습니다. 속국은 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CNN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에게 접근하듯 말이죠. 장군님, 현대 유엔 회원국이 중세의식으로 영토를 바쳤다는 말씀입니까? 주 장군은 눈을 두 번 깜박였습니다.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과일이나 비단 같은 회의실 안 곳곳에서 기침으로 위장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간도를 중국에 정식으로 증여했다는 조약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자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조약이라는 단어는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정도가 있었던 어떤 합의입니까? 아시잖습니까? 중국은 한국의 문명을 전해준 고마운 국가입니다. 그러니 문명 선배와 후배 지역 간의 화합 제스처라고나 할까요? 후배 지역, 파트너도 동맹도 아닌 지역. 저는 즉시 그 표현을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문장이 군대보다 크게 붕괴합니다. 자오는 다시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문화에 감복하여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부한 것입니다. 세 자리 옆 제나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풍자가 아니라 환상에 가까운데요. 중국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도 우편 노선과 세금 기록이 대한제국 관할로 남아있습니까? 자발적 상납이었다면 그런 국세는 왜 존재합니까?
자오는 얼어붙었습니다. 주 장군은 화재 경보처럼 커다란 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위조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럼 한국의 문서들이 위조이고 프랑스 기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의 증거도 없는 구전만이 진실이라는 뜻입니까? 정적. 절묘하고 완벽한 정적. 그리고 중국의 논리가 완전히 붕괴된 채 바보처럼 굳어있자 카메라는 더 빠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항의도 아닌 붕괴를 기록하는 박자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격렬한 항해, 억울함, 혹은 외교적 충돌을요. 그러나 한국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해명도, 감정도, 아무것도. 그리고 맞서 싸울 상대가 사라지자 베이징은 공중에 대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서사를 다시 쓰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조공 제도를 들추며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감정으로 주권을 주장했죠. 그리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간도 문제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단 한 줄의 성명도, 한 번의 인터뷰도, 심지어 카메라를 향한 짧은 시선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 옆에 선마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건 무시가 아니에요. 저건 타이밍이에요. 중국이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놓쳤던 단서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유엔 문서보관층에 직접 내려가 한국이 오래전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영토 선언도, 감정적 항의문도 아니었습니다.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간도 관련 세금 기록, 인구 조사, 우편망 운용, 광산 채굴 허가, 행정 도장 기록, 화려하지도 선전용도 아닌 반박 불가의 행정 증거들이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말하는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예측이네요. 한국은 사건의 시작 전부터 결말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덫에 빠진 순간 그대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중국을 요리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즉흥이 아니었어.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반면 베이징은 조용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수십억 단위 여론 조정 자금이 풀렸고 얼굴도 실명도 없는 계정들이 일제히 똑같은 문장을 복사했습니다. 간도는 문명적 종주국의 유산이다. 역사학도 아닌 생일도 등록되지 않은 계정들이 갑자기 역사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독일 특파원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계정이 한 문장만 돌려쓰네요. 이런 허접한 조작도 역사라 부르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증거를 담은 문서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쓰는 방식이죠. 밤이 깊어지자 중국은 한층 더 조급해졌습니다. 저급한 애니메이션과 조공재현 드라마가 방송되었고 지도도 출처도 없이 왕과 비단과 헌납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었습니다. 역사라기보다 공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마라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침묵을 무방비로 착각한 거예요. 한국이 겁을 먹었거나 다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덫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지금 중국을 더 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베이징 문화부 내부 지침이 유출되었습니다. 간도라는 단어를 모든 기사에서 삭제하고 대신 병화합지대로 표기할 것, 영토의 이름을 지우고 기억을 바꾸고 지도를 재명명하는 작업. 옆자리 서방 분석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어를 없애면 실제 땅도 지워진다고 믿는 걸까요?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연설도, 대국민 메시지도, 축하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날씨 예보, 지하철 소식, 미세먼지 농도 그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중국을 조여왔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거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서울국립기록원 지하 보존층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어쩌면 이들은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공포심이 들었어요. 한국은 트럼프가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조종을 한 거였죠. 광고도 정치적 구호도 존재하지 않는 서울의 그 지하 공간. 대기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명찰에는 서주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명찰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온 이유는 중국이 떠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죠. 억지로 강한 척하며 외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온도와 습도가 완벽히 통제된 보존실 깊숙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금속척에 둘러싸인 묵직한 서랍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 징조부는 만주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총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들이 품었던 것은 총과 함께 땅에 등기 문서와 우편 경로와 세금 장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독립군이 행정 문서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말씀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총성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운영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서랍이 천천히 열리고 종이의 무게가 공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스캔본도 홍보용 인쇄물도 아니죠. 1919년, 1921년, 1924년. 대한임시정부 문장이 찍힌 간도 행정 문서 원본입니다. 저와 함께 파견왔던 동료 말하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기록 자체네요. 주원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논쟁하고 기록은 존재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조용히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북소리도 깃발도 없이 간도 지역에서 조선 행정관 명의로 발부된 토지세 납부 문서, 태극 문양이 새겨진 우편 경로 인증 기록, 북간도 광산 채굴권을 중국이 아닌 임시정부가 발행한 인가 문서.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단지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제 문장을 부드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적으로 말했죠. 중국은 이런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겠죠. 당신의 말대로 독립군이 행정 문서까지 가지고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제 징조부와 그 동지들, 즉 한국의 선조들은 간도가 언젠가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늘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선조들은 싸운 것만이 아니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긴 것만이 아니라 후대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종이는 사막처럼 말라 있었지만 글자는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100년 뒤 우리 후손이 명확히 주장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고 도장을 찍는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날을 예견한 겁니까? 주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희 선조들은 간도는 총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지킨 겁니다. 행정관 임명 기록, 세금 징수표, 우편 경로, 토지 분배 절차, 모두 전쟁보다 긴 시간을 버티라는 뜻이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오래된 인장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저희 선조들은 후손이 증언자로 서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증언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땅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독립군을 더 이상 총과 피의 이미지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상을 이동시키기 위해 밤새 국경의 기록을 재분류했고 언젠가 사라질 제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아야 할 민족의 증거를 위해 자신을 덜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붉은 잉크로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잃어도 기록은 말하게 해야 한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이름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땅을 적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주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한국을 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조용했고 헌신은 과장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역사 앞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중입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차용, 조공, 문명적 반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정체도 없는 계정들이 일제히 복붙한 구호를 외쳤죠. 그러나 서주원 앞에서 문서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작에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긴 적 없습니다. 다만 말의 순간이 아니라 증거가 스스로 말할 순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급력이 아니었다면 세계는 중국의 겁을 먹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 노트를 꺼냈습니다.
희미해졌지만 선명히 살아있는 잉크. 그의 조상이 손으로 적은 간도 일지. 우리는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싸움을 한다. 기억을 잃는 자는 영토를 잃는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서주원은 부드럽게 덮개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조들은 거꾸로 배웠죠.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증거가 숨쉬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끝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토 회복의 서사이기 이전에 기억을 잃지 않는 나라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침묵을 하며 덫을 깔아놓는 전략은 곧 위기를 맞이했어요. 베이징은 결코 잠들지 않았거든요. 서울이 덫을 설치해 놓으며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 베이징은 위성까지 흔들릴 정도의 선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은 1시간 간격으로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은 간도 역사를 조작했다. 하지만 모든 방송에는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건 증거였죠. 브리핑 라운지에서 말하는 노트북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근거 제시가 없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볼륨뿐이죠. 말하는 허웃음을 지었습니다. 2025년에 장부를 확성기로 이기려고 하다니. 하지만 몇 시간 후 공세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기반 SNS 채널에 익명 메시지들이 퍼졌습니다. 한국은 간도 땅을 빼앗기 위해 역사 조작을 해왔다. 간도는 빌려준 영토였다. 문장은 완벽한 영어였고 전파 속도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곧이어 대본이 동일한 학자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교수들이 갑작스레 등장해 말했습니다. 간도는 조공 개념의 땅이었습니다. 제국 간 예의적 증여였죠. 하지만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은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읽은 문장은 세계 타 채널과 단어 하나까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는 너무도 강력했어요. 한국이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정말로 간도가 중국의 땅으로 확정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조작질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끔 했거든요. 저는 유출된 충격적인 스프레드시트 한 장을 보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였어요. 게시물 매수 금액, 해시태그 구매비, 영향력 계정 427개, 모두 같은 문장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선전비 명단, 붉은 박스로 표시된 총액 미화 4,200만 달러. 마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4천만 달러가 오직 한 문장, 간도가 중국 땅이라는 글을 복사하는 데 쓰였다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량 구매형 선전이죠. 그들은 조작질을 하느라 국고가 텅텅 비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가장 큰 실수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이제는 해외가 아니라 한국인을 세뇌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울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뜬 팝업 메시지 한국은 간도 주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중국이 보존했다. 폰트는 어설펐고 지도는 틀렸으며 심지어 한 버전은 간도가 몽골 국경 안쪽에 표시되는 참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3시 20분 공세는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목표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 기록망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학술 서버를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시키려 했고 등록 문서, 토지 기록, 인구 자료까지 삭제하려 했습니다. 말하는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과거를 디지털로 지우려는 건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들은 종이를 없앨 수 없으니 저장소를 없애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중국 학술 네트워크가 붕괴했습니다. 마비가 아니라 붕괴. 10분 뒤 유출된 중국 내부 기술 보고서 연구 데이터 노드 72% 손실, 메타데이터 41% 오류 주요 학술기관 11곳 오프라인. 마라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반격한 게 아니라 중국이 잘못 공격한 겁니다. 한국은 사이버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역공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프라인 백업과 분리식 보존망,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국제보존 이중화 체계가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압도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을 통해 이미 공격에 대비한 덫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덫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이는 중국은 결국 한국이 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리고 말았던 거였죠.
결국 폐허가 된 것은 한국 서버가 아니라 중국의 학술 신뢰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세계 여론은 하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옳다면 왜 자기 기록은 하나도 없고 남의 기록을 지우려고 하는 건가? 중국의 한국이 가진 자료 삭제 시도는 오히려 엄청난 악영향만 주었던 거였죠. 댓글은 이내 폭발했습니다. 팟캐스트, BBC 토론, 스위스 중립지 언론까지 단 하나를 되물었습니다. 한국의 증거는 잘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차례다. 중국의 문서는 대체 어디에 있나? 브라질, 핀란드, 캐나다, 베트남 시청자들이 마치 합창처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간도 땅이 중국의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어요. 전 세계에 증명할 어떠한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중국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국제분쟁회의는 숨소리마저 울리는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중재관이 단 한 번 목을 고르자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의제간도의 영토적 정당성 심사. 중국이 먼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간도는 조공의 상징적 땅이었으며 문명 질서를 인정하는 의례적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은 더 이상 귀의 설득이 아닌 허공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계략에 전부 말려서 세계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중재관이 고개를 돌려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답변이 있으십니까? 한국 대표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외교관도 단 한 줄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 인물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정치인도 장성도 아닌 기록 관리자였습니다. 조명이 조정되고 봉인함 하나가 국제보안검증 아래 연단 위로 밀려왔습니다. 기록 관리관은 3명의 유엔 서기와 함께 3중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1912년 간도 행정지도. 그 어떤 복제도 아닌, 그 어떤 스캔본도 아닌 원본. 지도 상단에는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대한제국 우편세관 관할구역. 그 순간 회의장은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찬양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증거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없는 충격만 존재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저 지도는 영향력만을 나타낼 뿐 영토 권한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기록 관리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지도를 뒤집어 뒷면에 부착된 수출 세금 장부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필체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간도 국경관세 납부 내역, 대한제국 재정으로 운영된 우편 경로 유지 비용, 조세사법 권한의 한국 관할 명시. 저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그린 게 아니라 영토를 아예 운영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군요. 저런 증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프랑스 대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즉, 간도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세금을 냈다는 말입니까? 세금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의 기록관리관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과장 없는 승인이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직위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제국 간 차용의 관례는 존재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록관리관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간도 지역 행정관 임명 문서, 푸른 태극 직인과 대한제국 내무부 법령 표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직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동 서명도, 분할 통치도 아닌 단독 관할. 독일 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법권, 한국 세관, 한국 우편망. 이건 아예 반박을 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1923년 간도 서울철도 운송권, 발행기관 대한제국 간도 출장소. 그제야 중국 측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측에서도 동일 연도에 관할 증빙 문서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기록 관리관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승리의 제스처가 아니라 사실의 전달이 끝났다는 표시로. 중국 대표가 마지막 몸부림처럼 말했습니다. 지도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장부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관리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1928년 귀국의 청기록국에서 정식 검수, 확정 도장을 받았습니다. 즉, 당신들이 인정하는 자료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유엔 중재관의 폐회 선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감정입니다. 증거가 있는 주장은 주권입니다. 이 자리는 감정 따위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한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여줄 필요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하고도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중국의 억지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수많은 영토 브리핑을 취재해왔지만 그날의 중국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가관이었죠. 중국 대표 리양 부부장은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청 왕조 조세 행정권이 간도를 요동 세입 감독구로 분류했고 조선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세입 도장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할권은 자연히 만주 행정으로 귀속됩니다. 리양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한 1914년 인구조사 도장 역시 요동 순시 지구 명의로 발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민정 통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 관할권은 운영 측면에서 중국이 행사했습니다. BBC 기자가 조용히 제 귀에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준비해 왔군요. 리양은 마지막 문장을 정돈하며 덧붙였습니다. 일본 헌병 자료 또한 간도를 조선 직접 통치 구역 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단독 영유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조선의 주권 행정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도 지도도 아닌 장부한 권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한국 측 기록감정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입 그림자 구역 개념은 정확합니다. 다만 그림자 구역에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양측 서명부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의 간도 세곡 납부 청조차 기록은 여전히 경계 순시 도장을 찍었지만 세입, 교원급여, 장부 결제 서명은 대한제국 북부재무청 도장 단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행정이 존재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국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1912년 이후부터는 이중 서명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찰권은 통치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증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21년 국제연맹 중재 기록, 스위스 보관본이었습니다. 중립기록 심사위원들은 교원연금 지급을 위해 간도 행정구역을 조선 내륙수단구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논쟁이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해 선택된 코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곧 주권 인식의 단면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즉, 서구 행정기록은 이미 간도를 한국으로 처리했다는 말이군요. 제3의 국가조차도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봤으니 이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네요. 한국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보험회상 기록부. 해외 보험사는 정치가 아니라 손실 위험을 기재합니다. 간도 화물은 조선 국내 위험 구역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국경 통행이 아닌 내륙 운송 요율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이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봤으니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이 다시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해상 운송의 추정일 뿐. 그러나 스위스 참관인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보험은 출발지 행정부호가 없으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호는 KR이었습니다. CN도, MN도 아닙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사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감정관은 책을 덮으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존재 기반은 순시가 아니라 세입, 교육, 연금 지급입니다. 돈의 흐름이야 말로 가장 정확하고도 믿을 만한 증거죠.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췄습니다. 격렬한 주장도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록이 말했고 남은 자는 그것을 부정할 근거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논리가 아예 바닥이 났는지 상상치도 못할 발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기 시작했어요. 리양 부부장이 다시 연단에 섰을 때 그에겐 지도도 문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을 응시하는 굳은 시선만이 남아있었죠. 만약 간도가 한국으로 공식 귀속된다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역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함도 책상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 직전의 언어라는 것을. 제 동료 마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저건 외교적 문장으로 포장한 무력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러한 신성한 국제회담 자리에서 깡패처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앙은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회랑, 연료 통로, 북부철도 운용권 모두 재검토될 것입니다. 선언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협상이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도발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오직 냉정한 주권의 태도만이 있었죠. 리앙은 수위를 높였습니다. 간도 주권이 변경된다면 중국은 기술 협력, 희토류 수출, 항공 노선 보장을 중단할 것입니다. 마라가 제 쪽으로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영토 얘기가 아니라 경제 생존선 얘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중국이 저러는 것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만약 간도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면 한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한국,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통 지점 22% 확보, 연간 94억 달러 규모의 통행, 항만, 곡물 관세 수익, 러시아 북극 항로 연결로 중국 의존 없이 유럽 직결 가능, 간도, 이르쿠츠크, 유럽 직선 물류축 완성,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해상 및 항공 우회로 어떻게 해서든 간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겪게 될 손실은 치명적이죠. 동서 화물 통행료 37% 감소, 희토류 전략수단 13% 상실, 한미 공동 안보 축에 대한 완충지대 상실, 그야말로 지정학적 시장 점유율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며 역대급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 위협까지 하며 협박을 하는 거죠. 리앙은 한음 낮춘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회랑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경방위 태세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군사적 압박 선언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전통 서사나 감정이 아니라 통로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부부장, 지금의 발언은 세계 경제 및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리앙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간도는 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의 영토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정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단어가 회의장 전체에서 울렸습니다. 불안정. 이제 한국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라 사실을 부정하는 쪽입니다. 지금 누가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격앙도, 승리의 표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역사와 행정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라는 다시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협인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더는 영토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항만, 철도, 연료, 계산된 물류 안보 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축을 한쪽은 잃게 되고 한쪽은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크게 외치지 않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숫자와 회랑, 지도와 물류가 한국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 발악하는 중국을 완전히 그로기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카드를 들이밀었죠. 한국 기록감정관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996년 2월 중국 전국정협 국경행정분과 회의 내부 녹취 파일 제출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출을 허가합니다. 한국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떠한 연출도 없었고 효과음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흔히 듣던 단조로운 행정 마이크의 음질이었습니다. 녹음 속 중국 관료의 목소리가 담담히 울렸습니다. 간도 세입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사적 권한은 요동, 행정 감독 및 전후 재분배 이전의 것으로 명확합니다. 즉, 간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은 영구 귀속이라는 표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조건부로 간도를 맡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마라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중국 자신들이 간도가 확정 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관리라고 인정한 겁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침착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한국에 내어줄 수는 없죠.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지되었으며 안정적 관리 목적으로 행정조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향후 반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서술 방식은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계속해서 간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리앙 부부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14초 재생 후 파일을 멈췄습니다. 과잉 노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이 녹취는 스위스 연방 디지털 감정국과 핀란드 문서보호부에 의해 이중 인증되었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시값 검증 완료. 삭제 및 편집 흔적 없음. 리앙 부부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녹취는 발언 맥락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맥락 전체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단일 문장은 어떤 부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적은 단어가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마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 건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증명하는 행정 기록이라는 뜻이죠. 한국 감정관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1996년 회의는 경제 정상화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내부 전략은 인정하되 반환은 하지 않기였습니다. 즉, 영유권이 아니라 행정 편의 조정이었습니다. 의장이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행정편의 영유권 아님. 그 문장은 총성보다 조용했고, 그러나 총성보다 정확했습니다. 리앙은 마지막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불법 유출입니다. 한국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 UN 내부고발자 보호조치하에 이미 합법적 공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외교관 몇 명이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이었습니다. 말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6번 고함쳤지만 한국은 그저 14초로 끝냈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 남는 건 고함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서주원이 다시 증언대에 오른 순간 중국은 이제 완전히 입을 닫고 말았죠. 그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술자도 기록관리자도 아닌 한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제 증조부는 만주 임시정부 기록 담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사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떨림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억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목소리였습니다. 중국 대표량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계승이라는 뜻을. 서주원은 낡은 장부 하나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보존 처리된 면이 아니라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진 표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귀환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삭제되지 않도록 기록을 지킨 것입니다. 기록 없는 영토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제 옆에 미국 대표 마라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 증거가 아니군요. 상속입니다. 주원은 우리 쪽을 보지도 않고 다시 차분히 말했습니다. 간도가 압박받던 시기, 국경 순찰대가 한국식 기록을 금지했던 때에도 제 증조부는 계속 썼습니다. 헛간에서, 다락에서, 겨울 등잔불 아래에서 그는 탄약이 아니라 출생부와 교사, 명부와 겨울 곡물 배급표를 지켰습니다. 법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UN 의장에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선대들은 되찾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감탄도, 애국심 과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워질 운명을 거부한 이들의 무게였습니다. 마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선대들은 영토를 지킨 게 아니군요. 그 땅에서 살던 사람과 시간을 지킨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서주원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압박이 있었을 때 저희 증조부는 칼도 반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기록했습니다. 먹여진 빵, 겨울 외투, 교사 급여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순간 중국 대표단이 입을 열려 했으나 멈췄습니다. 사라짐을 막는 소박한 헌신 앞에서 궤변은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젠 회의장은 숨조차 정돈되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젠 모두가 한국의 말만을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국 대표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마이크가 찢어지듯 튀며
회의장 자체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간도 이양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간도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두만강을 넘어 진군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회수할 것입니다. 회의장은 숨조차 멈춘 듯했습니다. 제 옆에 미국 동료 헤일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지도 않은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UN 공식 회의장에서 침공 계획을 발표한 거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중국 대사는 허둥지둥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법적 근거도 지도도 없이 붉은 화살표가 한국 영토로 직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13개 사단, 공중 수송 배치, 단장 분지 전역 제압까지.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세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13개 사단이라는 수치는 2003년에 민간 업체에서 조사한 엉터리의 낡은 시뮬레이션 자료일 뿐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현 시점 데이터로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귀측의 진군은 9시간 내에 멈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저는 그 순간 초강대국의 대표단이 한 번에 동시에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어망은 한반도 기준 97.4% 요격 포화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의 차단 요격 성공률은 93%입니다. 규모 병력이 압록강을 넘는 즉시 국제기준 자동방어 프로토콜에 따라 탐지, 표식, 무력화됩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술을 통해 방위망을 구축해 놓았어요.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기습으로 공격한다고 해도 반드시 오는 족족 자동적으로 괴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일은 제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이 조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렇게 소리를 안 높이는 이유는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어. 중국 측이 다시 맞받았습니다. 14억 인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대표는 단칼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스템은 이미 중국의 발사 권한을 차단할 능력을 갖췄어요. 발사도 못하는데 군대만 진군시킨다면 그건 고기방패만도 못하죠. 그리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벽 전체에 투사된 문건, 중국 내부 국가안보 브리핑, 3주 전 날짜, 붉은 관인 선명,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지휘망, 한국 방어 AI에 노출됨, 도발 금지, 20분 내 전면 지휘망 블랙아웃 위험. 중국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의 말은 허세가 아닌 진짜였거든요. 저는 헤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출한 게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에게 유출한 꼴이네요. 헤일은 감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전보다 공황이 더 빠르지. 그 순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부부장은 급히 논리를 되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마이크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간도는 핵심 히토류 채굴권을 포함합니다. 경제 전략상. 한국 대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측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침묵할 것이라 가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저 언제 사실을 공개할지만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단 하나의 서류처를 연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포 없이 영토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소리 없이 정당성을 지키죠. 우리가 구축한 힘은 정말로 아무런 위협 없이도 당신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장을 끝내버린 한 문장. 정당성은 탱크를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만이 탱크를 필요로 합니다. 정적이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헤일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위협할 수 없는 군사국을 상대로 침공을 선언했군. 그러니 그런 협박이 씨알도 안 먹혔던 거지. 그리고 이젠 최종 투표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한국 쪽으로 기운다면 정말로 간도는 한국이 다시 찾게 되겠죠. 하지만 이내 UN 총회장은 더 이상 외교적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죄 선고 직전의 법정처럼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게 되었죠. 역시나 그 중심에는 중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간도가 한국 영토로 인정된다면 중국 대표는 냉담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의존하는 국가 18곳은 즉각 공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거스르는 표결을 한다면 그 대가는 내일 해가 뜨기 전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메시지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통역사들조차 숨을 멈추었고 번역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첫 표결국이 불렸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대. 총회장은 숨소리마저 멈춘 채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결이 아니었습니다. 인질이 평가서를 읽는 장면이었습니다. 곧이어 라오스. 반대. 마커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중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죠. 이어서 에티오피아. 이번엔 머리를 들지 않은 채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기권. 중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를 강탈한 것입니다. 공포는 선전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간도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의 엄청난 위기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대표단은 단 한 번의 눈동자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방어도, 어떤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엔 보안관이 총회장 앞으로 달려와 사무총장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표결을 일시 중단합니다. 새로운 분류 기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파일 제목은 단 5단어. CPC 내부 전략 통화 녹취.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중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전이 아니라 민낯이었습니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다. 만약 이를 잃으면 광물회랑, 에너지, 파이프라인 지배권을 잃는다. 그러니 소유권이 아니라 힘으로 결정하게 만들어라. 이제 모든 국가는 알았습니다. 중국이 지키려 했던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표결은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캄보디아는 이번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의료단을 보내고 물을 대주면서도 단 한 번도 빚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에게 갚지 못할 빚을 안겨다 주며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기에 캄보디아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라오스가 뒤따랐습니다. 재난 때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조건도 없이 라오스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번에는 기권석이 아닌 중앙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중국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쳤습니다. 배신자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기나 하는가.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중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끝나고 부끄러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표결 결과 찬성 78반대, 이기권 14점,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기록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복원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고함치던 중국과 끝까지 목소리를 올리지 않은 한국. 이게 품격이라는 건가?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힘은 상대가 무너질 때 치켜세우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유엔 총회는 영토 귀속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수십 년간의 조용한 도덕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란 크게 외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삼켜가며 올바른 순간을 기다린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중국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도 아니었죠. 그저 노골적인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입을 즉시 차단한다. 중국 대변인은 단호하게 발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마커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중국은 공급망 구조를 정말 모르는 건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의존이 한 방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9시간 뒤 한국 산업부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발표했습니다. 금일부터 중국 대상 첨단 리소그래피 및 반도체 정밀 장비 수출 인허가를 전면 중단합니다. 세계는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붕괴했습니다. 45분 만에 마이너스 11%. 중국 상위 50대 기술 제조기업 중 42곳이 당일 조립 라인을 멈췄습니다. 3일 안에 중국 반도체 수율은 91%에서 17%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한국 없이는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제에 한국에 협박을 했던 거였죠.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겠다. 마커스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달에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차세대 3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실제 구현하고 노광, 포토마스크, 헬륨이온 교정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통제하는 국가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지도부는 자정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곧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중단을 유지한다면 중국 산업 생산의 63%가 마비된다. 우리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한다. 정확히 말해 3주도 불가능하다. 중국이 의도했던 것은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산소 차단이었습니다. 관영 매체는 갑자기 톤을 바꾸었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해석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질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모욕도, 과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결한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공급망 회복은 역사 진실성 및 지역적 신뢰 회복에 비례합니다. 그 문장은 우아했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조건이었습니다. 3일 뒤 중국은 조용히 항복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유엔 연단에 서서 굴복을 감춘 듯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안정적 기술 파트너십을 존중합니다. 사실상 백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BBC 한국의 조용한 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르몽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던 국가. 니케이 도발 아닌 정밀함 한국이 선택한 방식. 워싱턴조차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표 켈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낼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마커스는 조용히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제국은 군대로 무너졌죠. 이제는 반도체로 무너집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도 표정조차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문서를 정돈하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온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중국은 소리쳤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엔 인증표지석 제막식 직전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초청 연사도, 국빈도,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96세의 노인, 이해순 할머니. 그저 간도를 떠나야 했던 한 가족의 마지막 증언자였습니다. 저분이 그분 맞나요? 옆에 있던 마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역사 서적에 실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1909년 간도 세관, 토지대장 원본에서 그녀의 조부인 이준석 토지등록관의 직인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경호 인력조차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그녀가 표지석 앞에 멈춰서자 그 손끝이 떨리는 것도, 숨소리가 바람에 닿는 것도 그 어떤 의식보다 엄숙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대한제국 간도 토지 원장 원본, 먹물이 바랜 쌀종이, 실로 꿰맨 봉합, 그리고 고종 황제의 청색 국세, 디지털 스캔도, 위성 복원도 아닌 그대로 살아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손을 천천히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 어떤 연설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시끄럽게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남겨두라고. 언젠가 돌아올 테니까. 마커스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전쟁, 점령, 기근, 이주, 단속 그 모든 세월을 지나 이 문서를 지켜온 겁니까? 저는 시선을 표지석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지킨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자들을 위해 지킨 것입니다. 할머니는 표지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도를 불태웠고 국경을 지웠고 우리 말을 교과서에서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태운다고 땅이 사라지진 않고 기록을 지운다고 주인이 바뀌지는 않지요. 유엔 사무총장은 뒤로 물러서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들이닥쳤을 때 할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토지 대장의 직인을 찍고 말씀하셨지요. 도장을 부셔도 경계는 기억된다. 그 순간 취재진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기록보다 경청이 먼저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원본을 높이 드셨습니다. 자랑도 승리도 아닌 확신의 자세로. 이종희는 3번의 국경, 6번의 검열, 4번의 정권 교체 한 세기를 견뎠습니다. 싸움을 증명하려고가 아니라 기다림을 증명하려고. 마라가 눈시울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승전식이 아니군요. 귀환이군요. 깃발은 군악 없이, 외침 없이, 그저 바람이 허락하는 속도로 천천히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산등성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침묵으로 남겨두신 기록을 오늘 세상이 읽습니다. 그녀의 허리가 천천히 굽혀졌을 때 그 앞에 선 것은 영토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살아남은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유엔 서명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정도, 항의도, 조건도 없이. 저는 뒤늦게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간도는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애초에 떠난 적조차 없었다고. 그날 새겨진 것은 경계선이 아니라 기억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배웠습니다. 승리는 요란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